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요,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요, 금일 하락한 IT 섹터에 대한 진단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주죠, 네페스, 그리고 이제 OLED 관련주인 덕산 네오록스, 스마트폰 관련주죠, 갤럭시 폴드도 포함되고요, 대덕전자 BH,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인 RF HIC, 그리고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2차 전지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반도체 관련주죠. 비메모리, 국산화 수혜 관련주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주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배경을 보면은 지난 4월이죠. 삼성전자가 133조 비메모리 분야를 투자를 해서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라는 투자 계획이 발표와 함께 주가가 상승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 7월이죠. 이제 일본이 무역 보복으로 인한 수출 제한 품목을 3가지를 했었죠. 거기에 따른 반도체 소재 부품들 국산화 수혜주죠. 그리고 이제 10월달 들어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메모리 분야에 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가 나오면서 강세를 모습을 보였는데, 금일 전반적으로 흐름은 약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른쪽에 보듯이 이제 SF 반도체, DB 하이텍, SN S텍, INC, 그리고 칩스앤 미디어, 네페스, KC텍, FST, STI, 이 내용들은 먼저도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동영상에 올려드렸으니까는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SF 반도체하고 SN S텍, 칩스앤 미디어, 네페스, ENF 테크놀로지, 이게 5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중에 가장 강조했던 네페스인데, 오히려 네페스 주가는 좀 크게 하락하는 약세를 이틀 동안 이어지고 있죠. 한번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페스, 이제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이 네페스는 비메모리 후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수의 칩을 한 번에 묶는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지에서 FOWP래요. 기술 상용화에 국내 최초로 성공을 했었죠. 또 차세대 반도체 패키지 기술로 패널 레벨 패키지 양산에 세계 최초로 성공한 등 이 패키지 분야를 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국내 아까 말씀대로 반도체 산업 기반이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 아까 국내 최초로 개발한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지를 국내 단독 공급자로 급성장이 기대되는 수혜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주 거래처는 삼성전자하고 동부 해아텍이에요. 1분기 실적이 100억, 그리고 2분기 실적이 154억, 아주 급성장하고 있죠. 3분기는 아직 발표 안 했지만은 이제 전망하는 것을 233억 정도 크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이틀 연속 하락. 좀 이따 차트 모양 보고. 그 다음 이제 SN S텍이죠. 이제 SN S텍은 이제 전방 비메모리 증설과 소재 국산화 수혜로 SN텍의 블랙 마스크 매출은 중장기적 점증할 거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고,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SN S텍은요. 이 영업이익이 41억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서 한 210% 정도 증가를 했죠. 올해 실적은 매출액이 한 820억, 영업이익이 한 105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한 34%, 그리고 영업이익은 한 102%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내용 보면 상당히 내용은 좋아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로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는 발빠르게 소재 국산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히 반도체 플랭크 마스크 일본 의존도는 90%로 국산화가 가장 시급한 품목이다라는 거라고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 추경을 통해서 이 SN S텍의 국산화를 지원하고 중이고, 고객사도 조달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해서 국산화에서 수혜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번 두 종목, 우리가 아까 이제 5종목인데, ENF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네페스. 어제는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밀려서 보합으로 마감됐고, 오늘은 하락 추세를 이어갔죠.
예, 5%, 1650원 하락한 28,650원으로서요. 3만원도 깨고, 하방으로 좀 내리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수급상도 어저께 개인들이 한 14만 주, 장중에 우리가 오전에 방송할 때는 외국인들이 순매수였는데, 오히려 장 마감이 끝나고 나니까는, 개인들이 많은 물량 14만 주 매수했고, 오늘도 개인들이 26만 주, 그렇죠? 외국인들이 한 12만 주 매도하고 기관이 15만 주 매도했죠? 거래량도 오늘 150만 주, 210만 주, 어제, 오늘 평균 거래량보다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라뇨.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이에요. 근데 어저께 이제 우리가 장 마감 후에 이 종목에 대한 진단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드렸죠.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대량 거래가 터졌다. 그러면은 뭐 가격 조정을 받던 기간 조정을 받던 저희들은 이제 가격 조정보다는 이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봤었죠. 어차피 받을 수밖에 없다 해서 오늘 조정은 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나올 수는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다른 반도체 종목보다도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 한번 분봉을 볼게요. 분봉을 한번 한 10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 초반에 주가가 한 5% 정도 뜰 때 거래가 크게 실렸었죠. 그리고 주가가 흘러내렸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때 그러니까 전일 거래가 많이 됐던 물량만큼 바닥권에서 거래가 그만큼 했다면 쉽게 설명드리면 어저께 올라갈 때 추격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오늘 아침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그 물량을 거의 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이어서 일단은 어제 많은 물량 우리가 이 많은 물량이 윗꼬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안하다 했는데 오늘 밑꼬리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이 어느 정도의 물량 소화를 하지 않았나는 그런 판단에서 오늘 조금 뭐 하락폭이 커서 조금 기분은 나쁘지만은 일단은 뭐 하락은 조금 이제 진정되는 국면 그리고 더 추가적인 하락하면 안 돼요 이 종목은요 그렇죠? 예, 지금 최근에 저점 수준들이 예, 길게 보면은 한 2만 한 6천 원 정도인데 그렇죠? 이거를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남들 갈 때 못 간다는 그런 생각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에서 뭐 실적이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전망치보다 조금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도 나올 수 있겠죠. 뭐 그거야 이제 실적 발표 이제 뭐 조만간에 이제 발표할 것 같은데 아직은 발표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나빠진다 해도 뭐 전년 동기라든지 전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 상태에서 그보다 조금 줄어든다고 글쎄요 뭐 주가가 여기서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메모리 분야는 앞으로 삼성전자가 크게 투자를 할 쪽이기 때문에 밀리지 않고 또 세계적인 기술도 보유를 하고 있다라뇨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내일은요 오늘 밑거리에서 거래가 좀 실렸기 때문에 뭐 이것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확실하게 반전이 되든지 아니면은 뭐 어제 오늘 좀 낙폭했다는 반대로 뭐 3만 원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좀 상승은 조금 가능하다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뭐 내일 3만 원 회복되면은 뭐 거의 본전대 가격이니까는 뭐 일부를 줄여줘도 상관은 없지만은 조금 긴 호흡으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를 보고 그러니까 IT 섹터가 이 경기가 하강해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될 때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한다 그랬죠. 저는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 주가가 5만원 올라와서 안정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하고 시장을 끌고 간다. 그럼 거기에 따른 해당되는 관련주들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뭐 이 4분기뿐이 아니라 내년에도 IT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 거다. 거기에 따른 관련 부품주들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조금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좀 속상한 부분은 있겠지만은 충분히 상승 매력도는 크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뭐 그냥 끌고 가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내일 일부 뭐 물량 축소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SN S텍이죠. 한번 볼게요. SN S텍. 그쵸. SN S텍도 오늘 한 4%, 430원, 예, 만원이라는 심리적인 저항선에서, 예, 지난, 예, 월요일이죠. 예, 28일 날도 윗꼬리 1800원 돌파했다가 다시 만원 미만으로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에 오늘 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많았어요. 근데 거래량은 59만 주. 어제보다 적죠. 그쵸? 크게 물량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지난 월요일날 윗꼬리에서 거래도 많이 실렸습니다. 이날 월요일날 주가가 한때 9%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윗꼬리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오늘 출회화된 것이 아닌가. 아까 말한 넷패스처럼. 그쵸? 예, 한번 분봉상을 볼까요? 그쵸? 예, 바닥권에서 이것도 이제 제일 많이 터졌던 것이 거의 뭐 지금 가격대 수준. 예, 9,770원이니까 지금 9,720원이고 그런 관점에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 제한적일 순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SS 뿐이 아니고 전반적인 그런 IT 관련주도 뭐 EMF 테크놀로지는 뭐 상당히 힘이 좋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셌던 종목들보다는 좀 약한 종목들 유리하니까 넷패스, SNS 때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이 뭐 크게 동반 하락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꺾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조금 치고 나갈 자리에 못 치고 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은 충분한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 이제 한 달하고도 이제 한 2주 차 접어들고 있죠. 이제 구독수가 이제 거의 이제 500명, 아직 조금 500명은 안 됐습니다. 500명 밑에 있는데, 뭐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방송을 처음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뭐 제 방송, 뭐 지금 한 5, 6분 정도 들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나한테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독자분들이 이 방송을 시청을 하고 계신다라면은,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방송하는데 큰 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증권 강의를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이죠. 11월 3일 날도 오후 2시서부터 5시 강남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했던 청담동에 있는 리베라 호텔 2층 샤모니 홀에서 강연회를 또 열립니다. 이 청담동 리베라 호텔이 지하철 7호선 13번 출구에 나와서 한 200m 정도 내려오면 있죠. 참가비는 2만원이고 유튜브 참석자들 그러니까 접수를 하실 때 나는 유튜브 방송을 듣고 왔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주 교재 외에 이 유튜브 참석자들한테는 별도로 또 교재를 제공을 해 드리니까요.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뭐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대세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5G 테마. 그래서 우선순위별 주도주 논리를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주 핵심 주도주 논리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5G 스마트폰 관련주죠. 올해 5G가 국내 세계 최초로 상용화가 됐어요. 뭐 올해 뭐 여기 이 KB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한 2,200만 대, 내년에는 1억 9천만 대. 다른 증권사에서는 올해를 조금 낮게 잡고 한 1,몇백만 대죠. 그런 대신 내년에는 뭐 최대 2억 5천만 대까지 판매가 증가할 걸로 성장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 비중이 2020년에는 13%에서 2024년까지는 63%까지 확대될 것이다. 해서 연평균 성장률만 한 115%. 이 5G 스마트폰이 확대되면은 왜 부품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냐면요. 이 4G 때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크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품주들 수혜를 볼 수 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BH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근데 BH가 계속적으로 조정다운 조정 없이 상승을 계속해 왔어요. 이것도 이제 KB증권에서 21일 날 나온 보고서인데 내년 통신장비 스마트폰 중 최선호주는
BH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이 이제 BH가 이제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예요. 연성인쇄. 특히 이제 폴드폰에 들어가는 접히는 부분 쪽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확대되고, 그러니까 패널이 이게 접는 폰이니까 폰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다. 최선호주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조정다운 조정 없이 했는데 금일 좀 크게 빠졌어요. 항상 말씀드렸죠. 조정다운 없이 조정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최소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까이는 빠진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매수 여부. 우리가 항상 심리, 재료, 조정 모습을 보고 매수 타이밍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크게 하락했으니까 한번 이제 타이밍을 어느 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갖고 지금 기침이 나오려다가 들어갔네요. 한번 그럼 두 종목 한번 대덕전자도 있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관련주에서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종목들이 KH바텍, 갤럭시 폴드에 들어가는 신지 3년 만에 적재에서 흑재 전환됐죠.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달 하순서부터 계속적으로 언급해 드렸어요. 세경 하이테크 스마트폰용 필름을 만드는 회사예요. 이것도 이제 지난달서부터 언급을 해드렸지만은, 이게 수급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관심만 갖고 매매는 타이밍은 잡지 말자라는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예요. 상당히 실적 좋고 또 배당률도 상당히 좋죠. 연말 다가오기 때문에 한번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코리아 서키트 스마트폰인 메인 인쇄로 기판을 만드는데 호재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코리아 서키트도 이제 언급을 해드리면서 이번에 공식화되는 이제 기사가 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내용은 흘러나왔어요. 이 삼성전기하고 같이 이 스마트폰에 메인 인쇄 기록판을 만드는데, 삼성전기가 메인 인쇄로 기판에 축소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삼성전기가 그동안 만드는 물량도 코리아 서키트한테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수혜, 그렇죠? 그래서 주가 상당히 크게 움직이고, 아까 말한 BH, 인쇄로 기판, 기업용성 인쇄로 기판 만드는 회사고, 인터플렉스, 이것도 이제 인쇄로 기판 회사예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초소형 카메라 모듈 자동 검사 시스템 만드는데 3D 센서 모듈 쪽이죠. 거리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그것이 시중에서 이슈화 되면은 하이비전 시스템은 꼭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LMS 카메라 모듈용 핵심 소재인데, 이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가 뭐 파트라든지 세 종목이 있어요. 근데 LMS만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LMS만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부분이고, 뭐 이녹스 첨단 소재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달서부터 언급해드렸죠. 연성인쇄 회로 기판의 소재, 얘는 소재 업체예요. 디스플레이, OLED 쪽에도 들어가고 스마트도 들어가는 소재 업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미리 잡은 사람들은 끌고 가도 되지만은, 아까 말했듯이 뭐 대덕전자 최근에 악재 하나 나왔죠. 자사주 매각, 그것도 176만 주. 그죠? 근데 그 이후에도 또 주가는 크게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한번 대덕전자 한번 움직임을 볼까요? 대덕전자 오늘 150원 빠지고 1,550원인데 이날이 나왔던 거죠? 자사주 매각이요. 그러면서 장중에 이제 한 8%, 1,050원까지 빠졌다가 낙폭 크게 축소했는데, 근데 오히려 이날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도 들어와 주고 상당히 안정된 그런 흐름이다 해서 일주일 동안에 매각한다 그랬어요. 14일날 얘기부터 18일까지. 그러면 이제 일주일 지난 21일에서부터는 주가가 조금 크게 떠줘야 되는데, 이날이죠. 22일날. 11,000원까지 돌파를 했다는 거예요. 윗꼬리만 달아주고 밀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밀리고. 그런데 또 밑꼬리 달아주고 돌리중에 하루 크게 뜨고, 그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보다 했는데 조금 다시 불안한 모습.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선을 좀 깨면은 조금 불안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다시 원위치, 그렇죠? 내려온 상태인데, 근데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IT 섹터는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깝다는 얘기예요. 비록 이제 이것이 기술적으로 지금 뭐 이 언급한 지가 뭐 일주일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뭐 이 대덕전자뿐이 아니고 다른 여타 종목도 마찬가지죠. 뭐 빨리 얘기한 종목들은 아까 말대로 뭐 9월 하순서부터 말씀드렸으니까는
근데 이것이 지금 회사 가치가 크게 변화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죠? 단순히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수급이라든지 이제 그런 시장 역량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 빠졌다 하는 모습인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료, 시장이 상당히 앞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되면서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라는 것은 최근 뭐 일주일 동안 아니면 보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이 시장 참여자의 수급에 의해서 좀 올랐다 빠졌다 한 것 뿐이다라는 얘기고, 그러면 오히려 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하죠. 그렇죠? 내가 조금 뭐 11,000원에 사서 지금 1,500원이면 500원 정도 한 5% 정도 손해 본다 그러면은 불안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이 주식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실적도 좋아지는데 주가가 다시 원위치 내려왔네. 그러면 한번 매수해볼까? 그 매수로 그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사 가치가 전혀 변함이 없을 때, 그쵸? 그런 경우. 그러면은, 오히려 저는 이 1,500원 내외에서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뭐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 오늘 수급적인 사항, 이제 어저께 외국인하고 이 기관들이 26만 주, 14만 주 매도했죠? 오늘은 이제 기관만 14만 주 매도하고, 외국인은 4만 7천 주, 개인은 한 10만 주 매수했죠.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가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래량도 58만 주, 전일보다 뭐 한 40% 이상 감소하는 모습이죠. 어느 정도 또 오늘 또 전반적으로 IT 섹터가 약한데 어제 미리 조금 빠져났다고 좀 덜 빠지는 이런 모습. 그러면 내일 정도는 충분히 상승으로 좀 반전되는 모습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하락이 제한적인 모습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뭐 1,500원 내외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뭐 접근해도 크게 부담은 없는데, 들어갈 때 항상 말씀드렸죠. 손절가인 지난 악재가 나왔을 때 저점인 1,050원은 손절가로 정하고 들어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네요. 전체적인 이제 종목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OLED예요. OLED는 조금 움직임이 그렇게 뭐 다른 5G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관련주보다는 조금 탄력은 약합니다.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이렇게 테마하고 형성된 이유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난달 24일 날 뉴스로 됐죠. 10선조 탕정에 투자한다고. 그리고 이제 공식 발표는 이제 이번 달 10날에 발표를 했죠. 근데 오히려 발표 시점에 주가가 상승을 못하고 하락했죠. 그래서 탄력이 그만큼 조금 약화된 거고, 오른쪽은 이제 OLED가 중국에서 최근 한 달 동안에 OLED 투자한다는 금액이 한 15조 원을 훌쩍 넘는다면 국내 플러스 중국발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OLED는 이제 장비 업체하고 소재 업체로 나누는데 장비보다는 소재가 낫다 그랬어요. 장비는 한번 설치하면은 뭐 한번 설치할 때 금액은 크겠지만은 끝이에요. 근데 소재 업체는 계속적으로 소재를 물량을 대줘야겠죠. 그 중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를 많이 언급을 해드렸어요. 유기물 재료 업체로 주 거래처가 삼성 디스플레이다. 그렇죠? 그리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솔 케미칼 말씀드렸죠. 8만원대. 한 20% 정도 사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언급해드렸고, 이제 그 중에서 덕산 네오룩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덕산 네오룩스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4.7% 그쵸? 1,100원 하락해서 22,100원으로 마감됐는데, 어저께 한 3% 떴다가 어저께보다 더 크게 빠지는 그런 모습. 거래량은 25만 주. 뭐 평균 거래량 이하니까는 뭐 거래량에 대한 의미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냥 오늘 전반적으로 IT 섹터 약세에 따른 좀 하락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이에요. 뭐 꺾였다. 오히려 이제 상승 탄력이 약화된 것 뿐이지, 그쵸? 자, 두 번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까 말한 대로 9월 24일 날 탕정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10선조 투자한다라는 얘기 나왔을 때 윗골이 달아졌고, 그래서 기간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했고, 또 10월 10날 이제 공식 삼성에서 공식 발표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주가는 오히려 플러스로 출발해서 음봉 크게 나왔죠. 6%. 그죠? 근데 또 그 다음날 밑골이 달아주고 살려주더니 주가가 지난 24일날 나왔던
가격대를 돌파를 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어제도 뭐 플러스권 나와서 그러니까 그제 마이너스 나왔다가 어제 이제 플러스 나와서 이제 반전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밀리는 모습인데 뭐 크게 빠질 건 없어요. 근데 올라갈 자리에서 조금 주춤하는 것이 조금 시간은 뭐 걸릴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가격대 글쎄요 이게 뭐 더 빠진다 해도 그죠? 뭐 21,000원 내외가 좀 강력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을 때 크게 빠졌던 가격대가 21,000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21,000원은 쉽게 깨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22,100원이에요. 뭐 그러면 크게 밀릴 것은 없다.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 그러니까 빠질 폭은 뭐 한 21,000원까지만 보고 하지만 반대로 여기서 상승으로 반전되면은 우리가 지난 2016년과 17년 1차 OLED 투자가 나왔어요. 그때 한 15조 정도 투자했어요. 2016년하고 17년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면은 15조, 삼성전자가 이번에 13조죠? 중국 15조죠? 그러면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얘기. 그러면 못 가도 얘네 수준 3만원까지는 올라가줘야 되지 않나. 그쵸? 그 규모 면에 봤을 때는. 그러면은 덕산 내로서 더 밀릴 건 없고 올라가면은 뭐 고점 돌파해서 뭐 3만원 내외까지 가는 거고 만약에 내 생각 어떻게 주가라는 것이 우리가 전망한 대로 꼭 움직이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 두사 대형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21,000원 밑돌면 그때는 뭐 치고 나오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손실폭은 한 1,000원 정도 보시고 지금 가격대로 따지면요. 만약에 올라간다면 목표가를 조금 높여도 된다 해서 지금 가격대 크게 부담은 없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5G죠? 예, 지난 4월 달에, 이제 5G 상용화를 세계 최초로 실시하면서 국내 투자 통신 장비주들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단계가 접어들면서 이제 해외 발이죠? 예, 중국. 아마 다음 달에 5G 상용화 시작한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죠. 지금 예약을 받고 있다 그러죠. 한 600만 명 정도 예약했다래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내년에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용화를 지금 추진 중이죠. 최근에 삼성전자, SK텔레콤이 좀 수주를 했어요. 기술 수주를. 그런 관점은 해외발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뭐 러시아 한 1억 명 갖고 있는 통신사 사장이 KT에 방문했다 그러죠. 이 5G에 대해서. 그러면 해외 진출이 내년에는 상당히 본격화가 될 거라니 거기에 따른 수혜가 국내 시장보다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다. 그죠? 여기 하나 내용을 보면요. 통신 장비주의 영업이익은 대개 지난해보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질 걸로 전망되고 있다. 한 예로 KMW는 지난해만 해도요. 연간 262억 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는 2,700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적자 보던 회사가 올해는 2천억, 내년에는 2,700억. 흑자가 계속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폭은 없다. 그냥 많이 올라가서 순환매 양상으로 미리 조정을 받았다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5G 이제 테마 장비 업체에서 이제 뭐 제일 먼저 올라간 것이 이제 오이 솔루션하고 KMW죠. 그리고 이제 RF HRC가 올라갔고, 그죠?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 움직임이 강했던 것이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제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여기 보면은 기지구 함체. 이것이 또 서진 시스템이 이 갤럭시 폴드폰에도 좀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두 개가 겹치면서 다른 5G가 통신 장비들이 조정을 받을 때 서진 시스템은 좀 안정된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RF, HC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주가 움직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그동안 올라간 것, 그러니까 남들은 이 4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갔는데 얘는 중국에서 이 화해의 수출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근데 미국에서 화해에 대한 제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오히려 곤두지박 쳤죠. 그리고 이제 겨우 만회하고 이제 이 9월 달 들어서 이제 해외 수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한번 떴다가 최근에 이 통신 장비들 조정과 맞물리면서 다시 원이 지되는 모습. 더 빠질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번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박스권이 됐던 일단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모습은 나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감기 걸려갖고 중간중간에 기침이 나오네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도 감소하고 그러니까 3만 또 가격대죠. 우리가 항상 이제 지지 저항선인데 그죠? 더 이상 밀릴 거는 없다라는 그런 판단에서 최악의 한다 해도 35,000원 내외선 정도는 지켜줄 수 있지 않나 해서 RFH 이미 매도 타이밍은 놓쳤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년 실적이 크게 호전되기 때문에 특히 RFHIC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채택률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표준화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RFHC는 이제 보면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 정도 줄어든 149억. 그리고 전망치가 9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걸 다 알아요. 근데 감소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자로 전환이 됐죠. 거기에 따라 이제 조금 충격이 있는데 내년에는 매출액이 그러니까 내년하고 이제 내후년 2,800억, 4,700억, 그쵸? 그래서 전년 대비 152%, 또 66%, 그러니까 실적이 엄청나게 RFHC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부터 동사 제품, 아까 말한 지라 관련 트랜지스터를 채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추가로 500억에서 1,000억의 매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RFHC는 올해 3분기 실적 영업 적자까지 나왔는데 앞으로는 좋아진다. 4분기는 한 55억 정도. 물론 이제 작년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25% 줄어들지만은 전분기, 3분기보다는 흑자 전환되고 내년에는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러면 주가가 더 이상 밀릴 것은 없다. 이미 한번 매도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인내를 갖고 버텨야 하는 그런 시간대가 아닌가. 물론 이제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또 하루 이틀 떠서 4만원 내외까지는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갖추고 있어요. 그 정도 올라오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대사주는 단기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 스킬, 기술을 갖고 매매를 하셔도 되지만은 중장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끌고 가도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했죠? 서진 시스템 최근 흐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 다음 문제 2차 전지예요. 에코프로 BM. 우리가 이제 3분기 실적 다른 것들은 좋게 나왔는데 얘는 상당히 나쁘게 나왔어요. 실적이 보면은 3분기 매출이 1,520억에서 한 6.8% 전년 동기에 비해서 줄었고 영업이익도 98억 그랬어요. 한 32% 감소했죠. 이것은 이제 에코프로서 2차 전지 소재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한 그런 회사예요. 예를 들어 이제 주로 이제 양극재 2차 전지 소재를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이 에코프로 지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보다는 오히려 전기차가 시장이 어떻게 확대되고 있나가 가장 중요하죠. 내년부터 유럽은요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연비 규제하고 매출 이름 까먹었네. 아무튼 연비 규제 시행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규제 시행과 신형 전기차 출시 효과로 성장성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전기차 시장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테슬라가 3분기 실적 발표인데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근데 내년에는 더 좋다는 평가가 지금 강해요. 내년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은 55만 대로 올해 36만 대 대비 54% 급증할 거고 2022년에는 폭스바겐 전기차 생산량이 100만 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전기차는 앞으로 대세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 그리고 4분기도 그렇게 극적으로 좋아지지는 않는다래요. 내년서부터 좋아지는데 이미 주가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에코프로 BM 한번 주가 모습 보도록 하죠. 그쵸? 오늘도 한 500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네요. 그쵸? 어저께 한 1100원. 그제 4,000원 뜨고 어제 1100원 빠지고. 그쵸? 점차적으로 상승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 근데 추세적인 상승은 아니다. 아직은. 그쵸? 그냥 낙폭에 따른 자율 상승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뭐, 선침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뭐 5만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끌고 가셨죠. 올라갔다 빠지던 신경 쓰지 마시고, 나중에 시장에서 이 전기차에 대해서 이슈화가 될 때 더 물량만 채우신다 생각을 하시고, 좀 물량이, 비중이 크신 분들은 요번에 뭐 한 5만 5천원 내외 되면은 한 번 정도, 뭐, 일부 30%나 50% 팔았다가 다시 5만원 초반대 내려오면 대사주는 그런 방법도 좋다. 근데 긴 흐름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이제 뉴스 특징주 시간에 만들었던 이제 만도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상당히 주가 모습, 내일은 치고 나가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거래량도 안정된 그런 모습이죠. 내일 이 종목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치지 못하면 꺾이는 겁니다. 내일은 아주 세게 최근 고점이 37,000원대인데요. 그 돌파를 해줘야 돼요. 못하면은 다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 오늘 금일 크게 하락한 IT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요,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셨길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